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수 싸이와 성악가 조수미 씨, 재계 총수들까지 유치 전에 적극 나서며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금 690억 원과 이자 등을 합쳐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이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부상 책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학능력 시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선 새로운 수능 유형 대비반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 등 수험생들은 오히려 학원을 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헌터에 대한 기소가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오후부터 차차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강한 비에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이번 주말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에 분수령이 될 경쟁국 프리젠테이션에 나서 9분 동안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프랑스 파리에서 원중희 기자가 전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이상고온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이 부산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운 부산이야말로 도전과 미래의 상징이라는 의미입니다.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solutions platform addressing humanity's complex and urgent challenges. 윤 대통령은 또 첨단 디지털 과학기술로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문화 엑스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여수 등 두 차례 박람회 경험을 토대로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PT 연설자 6명 중 3명을 여성이 맡았는데 형식에 치중하느라 진실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라는 확신 가득한 말로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바람대로 실현될지 결과는 오는 11월 179개 회원국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어제 경쟁 프리젠테이션에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가수 싸이와 카리나, 조수미 등 연예인과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그룹의 총수들도 총출동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가수 싸이는 연단에 올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한국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싸이는 한국은 비빔밥처럼 다른 장르를 융합해 독특한 것을 만들어낸다며 영화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을 소개했습니다. 10년 전 강남 스타일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듯 부산 엑스포는 전 세계를 융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이어 연설에 나선 건축 전문가 진양규 홍익대 교수는 부산 엑스포의 모든 건축물이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는 한국이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한다며 부산 엑스포가 세계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도 영상으로 등장해 힘을 실었습니다. 재계도 나섰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 출동한 겁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 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파리 곳곳에 부산 엑스포 유치 광고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총력전을 펼친 덕분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핵 위기에 대처해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할 것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매니지먼트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냈던 1조 원대 소송이 5년 만에 결론났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는데 당초 청구한 배상금의 7% 수준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상설중재재판소에 7억 7천만 달러의 국제중재를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매니지먼트 엘리엇. 소송 제기 5년 만에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여 달러, 우리 돈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초 엘리엇 측 청구액의 7%만 인용된 셈인데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 원대입니다. 전문가는 중재재판에서 전부 승소를 거두기는 어렵다며 법무부가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해 대규모 배상은 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론스타이어 엘리엇의 상대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을 상대로 판정을 앞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는 모두 5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지난해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며 2억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일주일 넘는 기간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일정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건데 이런 관행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다녀온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일정표입니다. 영국을 찾아간 직원 10명이 대형박물관과 옥스퍼드 대학, 버킹엄 궁전 같은 관광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업무 관련 일정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이뤄진 스코틀랜드 선관위 방문과 한인 인터뷰가 전부입니다. 또 다른 연수팀은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스페인 선관위 등 기관 3곳을 5시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나흘 정도는 스페인 현지에서 질의 준비와 자료 정리를 했다고 연수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로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보고서에 버젓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현지 문화를 경험했다고 담았습니다. 지난해 내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 7팀 65명은 방문국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역량 강화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직원 1명당 300만 원, 지난해에만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연수 보고서는 선관위 내부망에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외부에는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의 외유성 출장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관위와 달리 행정부 소속 기관들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국회는 상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출장과 연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의원 모두 서약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격앙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미신에서 높인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빚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김 대표는 국민의힘부터 달라지겠다며 의원 수를 10% 줄이고 의원 모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는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한 추경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 중독 끊어내야 됩니다. 아니 전부 다 빚어서
퍼주자는 것 아닙니까?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경검살포 이거 복지 아닙니다. 퍼주기죠. 야당은 연설 내내 야유와 고성에 멈추지 않았고 여당은 박수와 항의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협치 의지와 책임의식 없는 내로남불 연설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민주당 항의에 김 대표는 아픈 곳을 찔려 그렇다며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의 전면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나는 친명도, 비명도 아니라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강영호 기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출범식부터 개파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에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7명의 당 내외 인사가 선임됐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와 기자 출신의 윤영중 랩 2050 대표 등이, 내부 인사로는 이해식 의원과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선임됐고 청년과 여성층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를 첫 과제로 꼽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또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나 혁신위원 일부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점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가 혁신과 무관하다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것을 두고 결국 친명 혁신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안 다루면서 분열적 발언을 문제 삼는 건 비명계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스토킹 범죄에 한해서는 합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는 2차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이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은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찾아가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정부가 낸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일단은 개괄적이나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SNS를 활용해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수능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래된 국정 철학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 수험생들은 오히려 학원을 더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교육 1번제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수능 외적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수험생들은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대체로 물수능을 예상하지만 공교육만으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수능 대비하는 것 같은 거는 사교육 쪽 강사들 분들이 좀 더 대비를 하는 게 체계적이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의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도 갖춘 수능을 새로운 수능 유형으로 해석한 학원도 등장했습니다. 오히려 바뀐 수능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수능에 대비하라, 이런 새로운 커리큘럼이 열리고 있어서 일단 저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지난 3월에 나왔던 만큼 갑작스런 발표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등장해 이걸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어 오는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해 우리 군 당국이 대응에 애를 먹었죠. 군 당국이 북한이 무인기를 한 대 보낼 경우 10여 배의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원칙을 수립했는데요. 정찰 타격용 소형 무인기 각각 10대를 만드는데 75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용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전 반경 5km의 정찰용 무인기가 적진을 살피고 타격용 무인기는 은밀하게 적을 타격하기 위해 기동합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건데 군 당국이 실제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공세적 대응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우리 군은 무인기 10여 배를 평양에 보낸다는 게 수뇌부의 강한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군 당국이 이를 위해 정찰 타격용 소형 무인기 각각 10대를 개발하는데 75억여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개와 동체 길이는 수미터, 이륙 중량은 수십 킬로그램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11월 최종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범위 밖에서도 비행 가능한 소형 무인기 100대와 태양광 전지가 연료인 장거리 정찰용 무인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드론 전략을 활용해서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무인기들이 배치되는 드론작전 사령부는 어제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창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정찰용 무인기를 대량으로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강한 의지로 도발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동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강원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40mm,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이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4도, 대구는 18.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 26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격주로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오늘 첫 총회에선 당의 주요 입법과제가 논의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불법사채 근절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도마테 차관보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서울을 찾아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방문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어제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반도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 한복판에 있는 30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돼 대규모 구조 작업이 펼쳐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호텔 테라스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선 사다리차 3대가 차례로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옥상에도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상황. 헬기까지 동원해 구조 작전이 펼쳐집니다. 어제 오전 9시 34분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30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한 거라서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비상구 찾아갖고 내려왔죠.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170여 명 모두 무사히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화상을 입고 투숙객 3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지하 6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꺼졌는데 화재 당시 불이 난 주변층에만 경보음이 울리고 대피 방송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일부 투숙객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사이렌 울려주지도 않고 안내하라고 대피 방송도 안 나오고 나와서 보니까 호텔 관계자분들은 저쪽에 대피해 있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소방과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흉기로 난동을 부리던 외국인을 경찰이 제압했습니다. 경찰 8명이 출동해서 한쪽으로 시선을 끈 뒤 반대편에서 진압봉으로 흉기를 제압하고 테이저건을 쏘는 등 완벽한 팀워크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선봉에 섰던 두 대원은 2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콤비였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윗옷을 벗은 외국인 남성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한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외국인 뒤쪽으로 경찰관 2명이 조용히 접근합니다. 앞서 있던 경찰이 진압봉으로 외국인의 팔을 쳐 흉기를 떨어뜨립니다. 곧바로 뒤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쏘자 외국인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대치 상황이 순식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외국인도 저희가 대응하면서 뭐 칼에 찔리거나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안전하게 제압됐고 그리고 시민들도 다친 분도 없고 경찰관들도 다친 분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죠. 출동한 경찰관만 총 8명. 6명의 대원은 외국인을 마주보며 시선을 끌고 있었고 2년 넘게 호흡을 맞췄던 대원 2명이 뒤로 접근해 제압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물리력 대응 훈련 교육을 받고 출근한 상태였어요. 이제 작년에는 테이저건 실사격도 해봤고 실전 교육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남성은 모로코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로코의 형이 사망해 강제 출국을 당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제압에 나섰던 고경장과 최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그제 새벽 한 20대 청년이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려다 승무원에게 제압당한 사건이 있었죠. 이 청년 어제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권력층의 공격을 받는 느낌 때문이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또 한 번 상공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한 20살 청년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왜 위험한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합니다. 대한민국 권력층에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지난 19일 새벽 5시 30분
필리핀 세부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륙 1시간쯤 지났을 때 피의자는 갑자기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습니다. 다행히 당시 비행기는 내외부 기압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는 지상 3km 이상 상공을 비행 중이어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에서 비행기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느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은 해고되느냐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필리핀에서 혼자 한 달 정도 머물다 귀국하던 길이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측은 특별법은 유가족만의 법이 아닌 생존자와 목격자, 상인,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학교법인 인재학원 이사회가 경영난을 겪어온 서울 백병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해서 상업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폐원을 막진 못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백병원입니다. 직원들이 폐원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서울 백병원 폐원 결정 철회하라! 인재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서울 백병원의 폐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누적된 1,745억 원의 적자가 폐원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백병원은 구체적인 폐원 일정과 건물, 부지 운영 방안은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와 인근 상인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와서 거의 다 났으니까 고마운 분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된 병원인데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백병원 폐지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폐원 철회 운동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고기 생산국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야사도의 본고장에서 최고의 고기 굽기 장인을 가리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을 뚫고 막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가자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피우고 고기를 준비합니다. 멋지게 소금을 치고 저마다 방식으로 곁들일 채소와 양념도 올려보는데요. 모두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 아사도를 요리하는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아사도와 함께 세계 최고의 소고기 생산국으로 유명하죠. 나라 최고의 그릴 마스터를 뽑는 이 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답니다. 심사위원들도 직접 고기를 자르고 맛을 보며 평가에 여념이 없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고기들, 현장의 대중들에게도 판매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비둘기 다리에 서신을 묶어 보내는 전서구. 이제 우리에게는 그저 전근대적인 통신 방식으로 여겨지는데 아직 인도에서는 현역이랍니다. 무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이라고요. 경찰관이 새장 속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 다리에 메시지 캡슐을 단단히 묶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비둘기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데요. 인도 오디샤주 경찰은 1946년부터 경찰서 간 교신을 위해 이 서비스를 사용해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둘기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집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이 같은 비둘기의 습성을 이용해 아주 어릴 때부터 목적지 사이를 오가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불안하게 그지없는 옛 방식이지만 실제로 1999년 사이클론으로 모든 통신선이 망가졌을 때 꽤 유용하게 쓰였다고요. 이번엔 지난 주말 영국에서 열린 가터운장 추서 행사 현장으로 갑니다. 오랜 전통에 이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왕실 행사를 지키던 근위병이 또 쓰러졌답니다. 퍼레이드가 한창인 이곳은 영국 런던 윈저성.
찰스 3세 즉위 후 첫 번째 가터 훈장 수훈 준비 현장입니다. 국왕이 왕족과 공직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기사도 훈장이라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열리죠. 그런데 돌연 한 근위병이 쓰러졌습니다. 놀란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보지만 이 젊은 병사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지 언론은 무더위에 실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두 번째라고 하죠. 이상 고온에 세계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왕실 행사도 좋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해 두 차례 오른 전기 요금이 3분기에는 동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전 8시 올해 3분기 전기 요금을 발표하는데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국민 부담을 고려했을 때 전기 요금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요금 동결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맞벌이 가구는 584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 증가했고 60대 미만 전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시장이 좋아지면서 맞벌이 가구의 비중도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갔는데 20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그대로거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과 항목은 8계단 오른 14위를 기록한 반면 고령화와 인구 증가율이 반영되는 기본 인프라 부분은 16위에서 23위로 떨어졌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중국이 10달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생각만큼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겁니다. 베이징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 20%가 넘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今年确实是不太好，就是我认识的同学收到 offer 的就很少，就是十几个人，我大概听说了2-3个才收到 offer。 1분기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는 2분기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4월보다 하락했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역시 시장 전망치를 밑돈 가운데 수출마저 전년 대비 7.5%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긴장, 지방정부 부채 같은 문제들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거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징역형은 면하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AP통신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와 총기 불법 소유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The president's son, Hunter Biden, after a long-running federal investigation,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prosecutors on tax and gun charges that will likely spare him jail time.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2018년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체납세금 120만 달러는 이미 냈고 총기 소지의 경우에는 재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검찰은 법원에 2년 보호관찰만 권고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검찰 기소를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 법무부의 독립성 공격에 나섰습니다. If you were the president's leading political opponent, the DOJ tries to literally put you in jail and give you prison time. If you are the president's son, you get a sweetheart deal.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징역형을 면제해주고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해줬다며 법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법무부의 독립성 문제도 계속 제기할 예정에서 민주당의 내년 대선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111년 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을 태운 심해 잠수정이 바닷속에서 실종됐습니다. 영국 억만장자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다 빙하에 부딪혀 침몰한 타이타닉호. 1,500명이 목숨을 잃은 침몰 사고로 타이타닉호는 바닷속 깊이 수장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 해저 탐사업체 소유의 심해 잠수정 타이탄이 물밑으로 내려갔고 1시간 45분 만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We were notified by the operator of the submersible vessel that it was overdue and it had 5 persons on board the submersible. 탑승객 5명 중에는 영국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회장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은 해저에서 최대 96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산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ll only last for so long, and the longer this goes on, of course, the more at risk the people inside that submersible are. 구조당국은 정찰용 항공기와 잠수함, 수중 음파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지점이 멀고 수심이 깊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타이타닉호 잔해 관광 상품 비용은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4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인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K-요가가 탄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도심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요가를 할 수 있는 K-요가가 오늘 개막하는 광화문 달빛 요가로 시작됩니다. 비가 조금 오더라도 개막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데요. 보도에 김재희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모습이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K-요가의 시작을 알립니다. 광화문 광장은 도시에서도 어디든 매트만 깔면 요가를 할 수 있고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 K-요가의 산실이 됐습니다. K-요가의 출발점이 될 광화문 달빛 요가가 오늘 저녁 7시 개막합니다. 서울시와 한국레츠요가협회, MBN이 함께하는 달빛 요가는 오는 27일부터 2달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일상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요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요가를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의 이완과 호흡에 집중을 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K-요가를 전 세계에 전파할 강사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좀 다가가기 어렵게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하고 재밌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일상의 평온함을 얻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건강도 얻고 즐거운 것들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도 K-요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oga has been a way to connect with people here and meet people who live here full time, as well as other exchange students through my program. So yeah, it's been a great way to kind of relieve any stresses of living this far away from home.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I think, and make it more accessible, I guess, to
people who wouldn't have thought of doing yoga otherwise. 광화문 달빛 요가로 탄생된 K-요가가 지친 도시인들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 세계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 최고 권위상인 부누아드 라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미선은 올해 3월 발레 미린의 길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 역을 맡아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부누아드 라당스 한국인 수상은 강수진, 김주원, 김기민, 박세은에 이어 5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됐는데요. 지금은 중부와 영남 동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강원과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최고 40mm,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낮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은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이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전국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4도, 대구는 1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 26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가오는 휴일 전후로는 제주도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